안녕하세요.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교재 오늘 의문론입니다. 그래서 395페이지를 펴주시고요. 보충 프린트 받으신 거는 다음 시간쯤 아마 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오시고 오늘 이거 집중해서 잘 끝내보도록 할게요. 이따가 오늘 워크숍 있죠? 예. 그리고 저는 다음 주에 워크숍 있어요. 목요일날. 그래서 우리 진도 부분 좀 나갈 거고 여러분이 혹시 앞에 이제 상사원 내용 중에 뭐 조금 이해하기가 힘드셨던 부분이 있는지 그런 거 체크해가지고 다시 봐드릴 테니까 일단 395페이지 보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간에 10.1 위에 있었던 중의성 중요하다고 잘 봐두시라고 했었죠. 자, 10.1 intonation patterns. 자, 첫 번째죠. We define the intonation as pitch variation. 피치는 음의 높낮이의 변화라고 했죠. 예, 그것이 variation that occur over a phrase or sentence. 그래서 phrase나 sentence를 이렇게 넘어서서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다음 줄에 그 옆에 intonation contours 억양의 곡선이 can be described in terms of tongue groups 억양군으로 혹은 그것을 intonational phrase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intonation이라는 것이 우리 그냥 하나의 억양 패턴이잖아요. 평소문을 읽어도 밑에 the boy gave the book to his teacher 이렇게 되죠. 그러면 intonation은 주로 센텐스 한 문장에 주어지겠죠. 억양이. 그죠? 그러면 clause 절에도 마찬가지고 phrase에도 주어질까요? 두 단어, 세 단어짜리? 당연히. 예. 한 단어에는 intonation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 곡선이 이렇게 생기니까 왜냐면 weak strong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음절이 길어지면 당연히 그것도 intonation 패턴이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런 거 자체를 시험에 묻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혹시 지문에 얘기가 이렇게 설명있으면 여러분이 당황하지 마시라고 간단히 얘기 드린 거고 그 밑에 톤 그룹이라는 게 억양군인데 한 개의 톤 그룹에 한 개의 인터네이션이 이제 주어지죠. 예를 들어서 4번 같은 경우가 하나의 인터네이션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맨 마지막 단어를 가장 크게 읽는 거 됐습니까? 예. 그리고 보시면 그 옆에 a tone group is the part of a sentence. 그래서 tone group이라는 것이 그 문장의 부분이고 over which an intonation contour extends.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피치 음정의 높낮이가 점선으로 표시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긴다고 했어요? 여기 이제 그 피치 점선으로 톤이 생겨. 그러니까 톤이 생긴다는 거는 이 피치를 따라서 방향성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어떤 특정 패턴이 생겼죠. 그렇죠? 그럼 이게 인터네이션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밑에 거기 보죠. 줄거진데 밑에서 두 번째 줄 줄거진데 가운데 the syllable that carries the major pitch change 음절인데 주요한 pitch change가 있는 것이 is called 뭐라고요? tonic syllable. tonic syllable에 tonic accent가 주어지겠죠. 가장 강하게 있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 4번에 the boy gave the book to his teacher에서 tonic syllable은 어디예요? 이렇게 문장이 있어요. 그럼 tonic syllable은 어디예요? 여기 teacher에 주어지겠죠. 어디 teacher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철자를 표시한다면 첫 번째 음절에 tonic syllable. tonic syllable을 써라.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발음기호로 표시해놓고 tonic syllable을 써라. 그러면 앞부분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뭐뭐 합쳐서 앞부분만 써야 되는 거고 tonic accent가 주어지는 단어를 찾아 쓰시고 그럼 teacher 전체를 써야 되고 그러니까 용어를 잘 보고 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자, teacher라는 word 단어에 tonic accent 문장에서 가장 강하게 읽는 강세가 주어질 것이고 질문에서 묻기를 근데 tonic 그러면 syllable을 써주세요. 그러면 teacher 앞부분 첫 번째 first syllable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 오케이? 그럼 4번에 보세요. 4번에 the boy gave the book to his teacher. boy 앞에 좀 vertical line이에요. 예, 강세, gave도 강세, book도 강세, teacher도 강세. teacher 앞에 별표는 가장 강하게 읽으라는 표시이고 이게 전부 다 뭘까요? contents word가 문장에서 강세 받는다는 걸 표시했고 이 네 개의 contents word 중에 teacher가 가장 강하게 읽는 last lexical item 됐습니까? 예, 그거가 되고 근데 4번의 이 곡선은 뭐하고 똑같냐면 맨 위에 있는 2번하고 같은 거야 결국은. 선생님 4번에는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했는데 예, contents word마다 살짝씩 올라가는 걸 다 표시한 것 뿐이지 그거는 이거랑 똑같다고요. 여기다 문장 표시하면 쭉 가서 teacher 가서 올라갔다 내려가는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제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 다음 페이지 첫 번째 줄에 오른쪽 끝에 shared 혹은 old information and new information is placed in a twice final position. 그래서 the most common pattern is to put the tonic accent를 on the last stress lexical item. 가장 강하게 읽는 액센트를 마지막 강세받는 어휘적 항목 내용목 즉 거기 noun, verb, adjective, adverb 이렇게 있죠? 예, 거기다 주라는 거. 그걸 약자로 줄여서 last lexical item을 LLI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알겠죠? 예, 수업 중에 앞으로 제가 LLI 이렇게 쓸 경우는 가장 강하게 읽는 단어 찾으라고 문장에서 오케이? 예, 그거 하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알아두셔야 되겠죠? 보통은 그래서 여기가 old가 될 것이고 이렇게 new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냥 요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old information보다 정보 전달해서 새로 나온 정보가 중요하니까 그걸 더 강하게 읽어야 되는 게 뻔한 얘기겠죠. 그죠? 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 따라가게 첫 번째 줄 가운데 there is merely one tendency 동그라미 경향이다. 뭐가 경향이라는 거야? LLI 마지막 어휘적 항목 즉 마지막에 나타나는 내용어에다가 강세를 tonic accent로 줘야 되는 것은 경향이다. 5번 he was somewhat discouraged에다가 그게 마지막 그 lexical item이에요. 그래서 discourage에 거기다가 강세를 제일 둔 게 이건 그냥 일반적인 우리 억양 곡선 아까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he was somewhat discouraged 이해하셨습니까? 강세가 옮겨갈 수도 있죠. 어떤 경우에 그래요? 그 밑에 오른쪽 끝에 진한 글씨 emphasize 강조하거나 contrast 대조를 이루거나 문맥이 주어지면은 그 기본적인 규칙을 깨고 다른 단어의 강세가 붙을 수도 있다는 거. 그 다음 모든 문장의 평서문 모든 문장의 마지막에 강세가 붙느냐 6번 I have a party to plan. plan은 품사가 뭐예요? 동사 원형이잖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계획하고 파티가 있다는 건데 이 같은 경우에 여러분 그럼 플랜의 맨 마지막에 있는 내용이니까 거기 강세 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to plan을 가로로 묶었어요. to plan은 여기서 수식어고이고 보조적인 거 문맥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사실 이거는 없어도 되는 경우가 또 흔하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전달할 때 자기는 플랜 자체보다는 I have a party to plan 이렇게 해서 파티가 있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부차적으로 그거 계획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오케이.
프레이즈 자체가 아니라 단어에 대한 뜻들이 알겠죠? 네, 원문에도 그냥 이렇게 돼 있어서 일단 보세요. 자, 밑에 단락에 첫 번째 가운데 턴 그룹은 에서 유닛 of intonation 정보의 단위입니다. 턴 그룹이라는 게.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 I have a point to plan이던 지금까지 한 문장 한 문장에 여러분 의미를 전달하는 바로 정보의 단위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rather than syntactically definable unit 그리고 정보를 전달한 단위고 통사적으로 여러분 그 유닛을 정하기보다는 정보 전달 측면에서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 있어서 어딘가 단위를 구분하려고 할 때, thus the way the speaker shapes his or her utterance depends on what he or she considers to be important points in the sentence.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6번 문장에서 plan에다가 두지 않은 것은 화자가 파트에다가 강조를 더 두고 싶을 때는 그렇게도 할 수 있다 이 뜻입니다. 됐죠? 오케이. 그 바로 밑에 단락은 이 표현 하나 읽읍시다. Likewise, while the neutral expression of simile 있는 것이 보통 중립적 표현 이제 그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인데 뭐 줄거세다. Assign the tonic accent를 to 어디에다가 할당합니다. tonic accen트가 어디에다 주어집니다. 그럼 이 표현 쓰시는 거예요. 마지막 끝에 to 동그라미. to는 전치사예요. to 부정사예요. 전치사 거기 뒤에 명사가 나온 거 보이죠? 평소에 to가 전치사인지 to 부정사인지 조심해서 체크해 두실 것 알겠죠? 네. 이 표현에 의해서 답제 어딘가에 이제 tonic accent가 주어진다 써야 될 때는 깔끔하게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tonic accent 뭐예요? The last lexical word desitory 있다. 최근에 spinach에서 desitable 됐습니까? 그럼 어디가 old가 new예요? 맨 앞에가 old고 그냥 별 문맥이 주어지지 않았으면 desitory new가 되는 겁니다. 그 옆에 그것이 unmarked. unmarked라는 게 뭐예요? 일반적인 거, 보편적인 거. 그리고 어제는 이제 마킹하는 방법을 얘기했지만 이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시면 어떤 그룹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거가 unmarked이고 marked인지 됐습니까? 네, 그런 걸 또 정할 때도 분류를 보시면 돼요. 자, 여러분 전부 다 한국 사람이죠? 맞잖아요. 저 문으로 유 선생님이 들어와서 착석했습니다. 유 선생님은 marked, unmarked. 내가 기준을 줬잖아. 한국 사람이라고 했잖아. 유 선생님 한국 사람 unmarked지. 분류를 만약에 학생 선생으로 만약에 그렇게 하겠다면 그럼 marked가 될 수 있겠지만 자, 우리 팀에 있는 외국인 션이 여기 들어와서 앉았어요. marked, unmarked. 뭐 고민해요? 미국 사람 unmarked. 내가 들어와서 앉았어요. 여보세요? unmarked지. 생긴 게 이상하다고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외국에 가서 처음 알았어요. 외국에 처음 여행 갔을 때 내가 이상하게 생겼다라는 걸 나를 한국 사람으로 보는 사람이 없어요. 외국에 나가면 여행을 가든 그다음 미국 유학생활 중에 그래서 편했어요. 한국말 안 하고 그냥 영어하고 돌아다니고 한국 학생들하고 어울리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한국 학생인 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와서 나한테 말 걸지 않았고 어차피 나는 공부하는 거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한국 애들이랑 그렇게 그 코리안 세션이 있거든요. 거기 가보지도 않았고 그래서 뭐 한동안 꽤 그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국인 학생 모임에 갔는데 전부 다 다들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셨어요? 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긴 했는데 어쨌든 사건이 많았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 못하겠고 엄마하고 마운트 체킹하는 건 이제 또 방법 뭔지 알겠죠? 그렇죠? 어쨌든 이건 그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면 7번의 A 같은 경우는 이전 담화에서 스페니치에 관한 언급이 있었고 그러면 이렇게 문장을 얘기랑 이제 그 타닉 엑센트 다스터블에다가 뉴 인포메이션을 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7번의 B 스페너스에서 다스터블 이렇게 되는 경우는 스페너스 밑에다가 뉴라고 있었어요. 타닉 액센트가 문장 맨 앞에 있는 걸 움직였어요. 그럼 이 경우는 앞문장에는 베스터블에 관한 언급이 있고 그것이 거기에 이제 그 베스터블 중에 스페니치에 대해서 관심 갖겠다는 것이 뉴가 되는 그런 문맥에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억하실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당연히 뉴가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럼 타닉 액센트를 걔가 가져간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외울 게 없어. 그냥 그건 이제 문맥을 보고서 어떤 건지 이거는 강세가 타닉 액센트가 어디 좋아지겠느냐 문제 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맥락 주고 나서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베스터블인지 앞에 있는 스페니치인지 즉 어떤 게 뉴인지만 찾으면 되겠죠. 그 다음 제목 밑에 other exception 이제 예외적인 다른 경우들을 봅니다. 그 바로 밑에 따르게 the first one of these relates to the group that has intransitive verb. 자 거기 잠시 자동사가 있는 억양분이나 이렇게 돼 있는데 이나가 아니라 or를 갖다가 and로 바꾸세요. 이 원소에 or로 돼 있는데 다른 원소도 찾아보면 이게 or가 아니고 and인 것 같아요. or가 아니라 이면서 자동사이면서 verb phrase가 whose subject is non-human 주어가 사람이 아닌 동사하고 관련해서는 마지막 last lexical item에 강세 두지 않고 8번에 A town에 크게 a town is on spring 이해하셨어요? town에 그러면 is가 자동사 일종이고 이 경우 됐어요? 목적어가 아니라 뒤에 보호를 취하는 거니까 됐습니까? 근데 이건 뒤에 이제 더더군다나 전치사가 있고 B the bird 이해하셨어요? 거기를 가게 the bird flew away 실제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도 그걸 왜 그런지 모르는데 저도 그냥 그렇게 늘 읽었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혼자 공부하다가 이게 다른 데 강세가 주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근데 bird에다 이렇게 주는 게 자동사이고 그리고 그 동사구의 주어가 사람이 아닌 것은 걔가 강세를 가져갈 수 있다. 주어 쪽의 핵심 그 명사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 옆에 비교를 하는 게 the man swore 이해하셨습니까? 이건 자동사지만 앞에가 사람이니까 맨 마지막에다 강세 줬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주면 주어질 거예요 조건이. 이해하셨어요? 네. 다 두시면 좋겠죠. 8번 밑에 the second the non-certain times of adverbials 다른 부사가 infinitive position 올 때 sentential adverbials 문장 부사를 같은 거 그리고 그 다음 줄에 지나가시 adverbials of time 시간 부사를 같은 것은 usually 동그라미 do not take the tonic accent 여러분 보통 그 문장 부사하고요 문장 전체를 수식한 부사나 시간 부사를 같은 것은 보통 강세를 안 받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뒤에 오니까 강세를 받아야 되지만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그번에 I don't watch TV typically typically 이런 데다가 강세 안 붙여요. TV 이해하셨어요? 거기에 그 옆에 contrast I don't watch TV typically 이렇게 할 때는 typically 아주 전형적인 뭔가가 문맥에서 강조돼야 될 때는 그럴 때는 강세할 수가 있겠지만 알겠습니까? 네, 보통의 경우에서는 이렇게 문장 부사라든가 시간 부사 안 붙습니다. 밑에도 B It was a very nice day, unfortunately. 됐습니까? Unfortunately 문장 맨 앞으로도 옮겨서 쓸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이런 것은 대표적인 sentence adverb이에요.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문장 부사는 강세를 안 받습니다. 됐죠? 부사이긴 하지만 그 다음 10.1.1 여기부터 이제 인터네이션 패턴이 주어지는 것들 여러 개 볼 텐데요. 일단 405페이지를 잠깐만 살짝 가보세요. 손가락을 잡고 거기 잠깐 보시면 405페이지 표 있죠. 이제 억양 곡선이 following이다, rising이다, following, rising이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에 대해서 도표로 딱 정리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거 그냥 외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앞쪽에 있는 부분 설명을 듣고 나중에 복습을 한 다음에 이 표를 보면서 그 각각의 내용들을 볼 때 그렇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지 하고 떠오르는 정도 떠오르는지 확인하는 정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10.1.1 거기 가겠습니다. 이거는 시험에 당연히 이거 묻고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일단 long fall이라는 거 크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억양 곡선 그 그림 패턴이 됐어요. 그
4 through 9 왼쪽 페이지에 있었던 4번부터 9번까지 지금까지 본 평성 문장들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거가 뭐라고요? Falling intonation contour 갖는다. 아까 이렇게 마지막에 떨어지잖아요. Falling intonation contour를 갖는다고요. 억양 곡선을. 그다음 which is kind typically of utterance that express finality. 이런 거는 전형적으로 발화 중에서도 어떤 거요? 바로 단정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겁니다. 단정성이라는 건 평서문이 딱 뭔가를 말해서 끝났어요. 그러면 그건 단정을 하고 말을 한 거예요. 오케이? 예. 때에 따라서 그걸 종결성이라고 합니다. 단정성을 finality라고 하면서 종결성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 바로 밑에 짜는 것이가 full for, long for, long for, 그 다음에 short for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저는 여기 바꿔서 이걸 먼저 쓴 게 long하고 short이 여러분이 조금 더 이게 빨리빨리 쉽게 캐치되고 이해되는 것 같아요. 알겠어요? 네, 그렇게 썼을 뿐이에요. 자, 그 밑에 1번, 큰 1번에 full for, is unmarked 동그라미. 즉 long for 크게 떨어뜨리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for 뭐에서? declarity 평서문에서. 됐죠? 네. Where there is a clear finality in the statement, 그 진술에 있어서 명확한 종료성이 보입니다. There is nothing more to be said. 그래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이거는 무조건 한 문장 끝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가 아니라 일단 한 문장을 완료를 지으면 거기서 종결됐고 다음 문장을 잊지 않는 한은 이 사람이 더 이상은 거기서 이제 말이 끝났다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10번. I'm leaving the house right now. 됐습니까? 예, 끝을 이렇게 long for로. 근데 그 다음 줄에 오른쪽 끝에 줄거든 게 emotional involvement. 감정이 들어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어요. long for에. I'm so glad. I'm so glad. 이해하셨습니까? 푹 떨어뜨리죠? 네, 이런 식으로. 그 다음 넘기세요. 첫 번째 줄에 a falling contour is also typical of a delayed question. 별표. delayed question 동그라미, falling 동그라미. 의문이라고 무조건 끝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which delayed가 있죠? 예, 그러면 which way did she go? which way did she go? 이렇게 하죠. which way did she go? 이렇게 안 하죠. 뭔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의문문 전부 다 끝에 올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delayed phrase는 끝을 내린다. 어릴 때부터 영어를 구사한 사람들은 이 파트도 스트레스와 마찬가지로 인터내셔널 굉장히 쉽게 처리를 하실 수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예외적이거나 다른 억양 곡선을 쓰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잘 봐두셔야 되겠고 또 하나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방금 같이 12번 시간이 나중에 지나면 의문문 저기 시험 보면서 속으로 이렇게 읽어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갑자기 이런 거를 끝으로 올려버리고 괜찮은 줄 알고 통과시키고 이런 거 곤란하다는 거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 기억해 두시고 12번 밑에 2번 두 번째 이제 포인트인데 첫 번째 쪽으로 끝에 줄거진 거 A short throw is generally an indication of 뭐라고요? Detached mood in the speaker. 스피커에서 좀 더 거리감을 두거나 it displays a rather neutral, 다소 중립적이고 perfunctory attitude, 형식적 태도를 보일 때 씁니다. whatever you say. 네가 말하든 뭔가 거기 I agree with it. 그거에 내가 동의한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약간 이제 거리감을 주고 끝을 짧게 떨어뜨리면 전적으로 그냥 동의해서 그런 거보다는 우리말로 부르자면 그런 거 같아. 뭐 그렇게 하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른 대안이 없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 예. 그다음 10점 1점이에 rising intonation contour인데 이제 상승 곡선입니다. 근데 long lines가 있고 여기는 short rise가 있어요. long rise라는 게 high, 더 높이 올린다는 거고 short rise는 low. 이거 보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거 어떤 게 upmarked냐? 올라갈 때 숏이 upmarked예요. 아까 평서문에서는 단정성을 할 때 long for 크게 떨어뜨려 upmarked라고 했죠? 이해했어요? 올라갈 때는 억양 곡선이 올라가려고 할 때는 short rise가 upmarked 일반적인 거예요. 이것도 그냥 외우지 마세요. 뭔가를 크게 확 올려. 놀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씩 보면서 해보죠. 거기 그 하단락 밑에는 A번, B번에 high, long 뭐 이런 것들 다 써있죠. 그렇죠? 예, 그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점, 1점, 2점이라 밑에 long lines라고 돼 있어요. 끝이 길게 올라갑니다. 그죠? 그러면 읽어보면 첫 번째 줄 high rise가 is more marked 동그라미 marked 같은 which is indicative of an attitude 즉설법에 of a person on the line or unbelieving 아까 얘기했던 거 끝을 확 올린다는 거 당혹감 혹은 불신 뭔가 놀랐다는 거 그래서 in yes나 question에서 어떤 게 있어요? 14번에 is this a job? 하고 확 올리면 뭔가 그게 농담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문맥은 여러 가지죠. 농담에서 놀랐다든가 그따구를 농담을 하니 뭐라든가 그건 문맥이 좋아질 것이고 그 다음 평성으로도 this is a job?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평성으로도 의문문처럼 할 수 있고 마찬가지 방식으로 크게 올리면은 아까 당혹감이나 불신 이런 걸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거기 시작 밑에 the speaker has the attitude of asking, are you sure you know what you're saying? 넌 지금 네가 무슨 말하는지 알고 있니? Or this is hard to believe. 믿기 어렵다. 그게 농담이라는 사실 됐습니까? 뭐가 되는지 구체적인 건 주어져야 될 거고. 그 다음 페이지 short rise로 오면 지난 것이가 low 혹은 short rise는 on the other hand is more common on the line 더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short rise의 여러 가지 케이스를 여기서 이제 볼게요. 첫 번째 yes no question에서 뭐요? typical order라고 옆에 써있는 게 밑에 15번에 이고 statement order라는 게 B번 의문문을 평서문을 의문문처럼 사용하는 거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15번에 has your uncle left already? 그래서 이렇게 그냥 살짝 올리는 거. 그 옆에도 평서문도 your uncle has left already? 됐죠? 오케이. 2번하고 3번 묶으세요. 어떤 학자는 2번은 echo question하고 3번에 repeat question을 구별하지 않고 하나로 봅니다. 근데 이 학자는 구별을 해놨어요. 그럼 echo가 뭔지를 잘 봐야 돼요. 잠시 집중하시라고. 11번 When will I work? 내가 어디서 일할 거냐고? I haven't thought of that yet. 이런 말이 하려면 스피커가 여러분이 이런 말을
아까 동의 그거는 아까 12번에 있었던 건 정보를 묻는 거지만 이건 word question information seeking 됐습니까? 예,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고. 4번 open choice alternative questions 이런 겁니다. 일단 18번 would you like a paper or magazine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도 올렸죠. would you like a paper or magazine 이렇게 하면 뭔가 읽을 거를 이렇게 달라는 거예요. 그럼 open choice라는 그 타이틀의 open 동그라미 선택이 열려 있다는 건 끝으로 올리면 paper or magazine 이렇게 쓰면 이거 말고 뭐라도 다른 거 혹시 또 읽을 거 있으면 줘 이런 얘기예요. 근데 20번 밑에 노트 보세요. 20번 밑에 작은 글씨 노트. Note the following counter to the close choice close 동그라미. 닫힌 막힌 선택입니다. paper or magazine 이렇게 합니다. paper or magazine 이렇게 하면 읽을 거리가 뭐라는 거예요 지금.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 말을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럴 때 다른 걸 달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그러냐면 미국에 이제 마트 가면 요즘은 우리 마트도 이제 비닐봉지도 있고 뭐 종이봉투도 있는 데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제가 미국 갔을 때만 해도 우리는 그런 게 없었고 뭐 이렇게 선택하는 게 아니라 주는 데다가 담아주는 데다가 가져가는 거고 뭐 거기다가 따거나 이런 선택 여지가 없으니까 미국 가서 이제 캐시한테 마트에서 계산을 하고 그러면 계산을 이제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paper or plastic? paper or plastic? 플라스틱이 뭐예요? 비닐봉지. 이것도 제 한국 학생 유학생인데 저도 이제 제가 처음에 유학 가면 저도 사람들한테 많이 도움을 받죠. 아무래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학교 이렇게 행정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당연히 유학생들이 새로 오면 학생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한 사람씩 맡아서 한 일주일 뭐 길게는 한 달간 이렇게 적응할 때까지 좀 도와주고 그러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한국에서 어떤 남학생이 왔을 때 이제 처음에 그랬는데 이제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 무조건 가야 될 게 대형 마트예요. 살림살이도 무조건 사야 돼. 왜냐면 집에 이제 당장 들어간 경우는 침대도 없는 경우 매트리스 없고 저 처음에 그래서 저기 그거 매트리스 없고 그래서 호텔 이사 갔을 때요. 저기 그냥 바닥에 누워 자고 이불도 없으니까 저기 겨울이었는데 그 패딩 있잖아요. 예, 옷 같은 거 한 서너 개 이렇게 끌어갖고 여러분 장가가 반만 덮이잖아요. 하나만 덮고 그냥 다리 시려울 거고 그러니까 몇 개를 하고 그냥 겹쳐서 이렇게 하고 벽에도 그냥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말아서 이렇게 하고 식탁도 없으니까 저기 박스 같은 거 위에다가 밥 먹고 그냥 학교 시작하는 날 제가 이사 들어갔어요. 뭐 이거 빨리 이렇게 가느라고 스토리가 긴데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고 한 달을 살았어요. 침대도 없고 이불도 없고 미시간 영하 막 20도 30도 떨어지는데 맨날 옷까지 막 열어보시고 막 그냥 막 여기다 다 덮어두고 이렇게 자고 박스에서 밥 먹고 막 이러고 학교에 다녔죠. 그러니까 저도 그 고생한 게 있으니까 이제 들어가고 무조건 뭐 사고 살림살이부터 이제 사라고 이제 딱 그렇게 했더니 계산하는데 딱 이러는 거예요. 상대방이 캐시어가 이렇게 집 사기 전에 paper or plastic 이렇게 물어봤어요. 이거 cash 뭐예요? 페이퍼는 종이통 플라스틱은 크레딧 카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플라스틱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으니까 그 상황에서 플라스틱은 비닐봉지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죠. 왜냐면 그런 걸 접해보지 않은 상황이 충분히 일어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얼마나 나도 뒤에서 깜짝 놀라고 캐시 이러는데 그 진짜 캐시하고 저하고 둘이 눈이 마주하고 둘이 놀라가지고 이러다 그냥 둘이 빵 터져갖고 웃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기 이거는 종이봉투에 이거 플라스틱에 담아주시고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끝나고 걔는 그때까지 무슨 상황인지 모르는 거죠 이제. 나중에 설명해 그런 거냐고. 자 그럼 마트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들 이제 잘 알으셔야 될 게 미국 가서 뭐 주문했어요. 근데 상대방이 페이퍼 뭐 플라스틱 이렇게 내렸어요. 그럼 둘 중에 하나 택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땅만 없어. 이런 사람 있죠. 컵. 끝에 올렸으면 선택 여지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다음 위에 다시 올라가서 5번 보세요. 18번 밑에 Certain type question. The signal uncertainty. 자 일반적으로 type question은 상대방한테 뭔가를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냥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끝에 올리지 않아요. 그런데 19번 같이 type question이 she usually comes at 10, doesn't she? 이런 거 올려서 이거 보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거 정리는 Teachers Grammar에 돼 있어요. 앞에 한 66페이지 그쪽 부분쯤에 앞뒤로 있을 테니까 안 보신 분들 거기 가서 또 한번 보세요. 알겠어요? TG 서비스님이 한번 강조했고 15번 밑에 6번 items in a list 열거하는 거예요. 그럼 20번에 I need to buy a shirt, a jacket, and a tie. 그냥 들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택을 할 때 있으면 자 열거를 선택이 아니라 열거를 하면 A, B, C, and D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올릴 것 같아요? 열거를 하는데 간단해요. A, 내 말 안 끝났어? 내 말 안 끝났어? 내 말 안 끝났어? 끝났어? 너 말해? 없어? 나 또 한다? 네. 됐어요? 그거예요. 해당 넘기세요. 7번 Questions to display readiness to present some new information. 어떤 새로운 정보를 가르쳐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나타낼 때도 끝을 살짝 올립니다. 즉, do you know when the first kidney transplant was? 이렇게 하면 진중한 질문이라기보다는 내가 답을 아는데 너한테 말해줄까? 뭐 이런 거를 지금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네, 한번 받으시면 되겠어요. 그다음, 그래서 if this is altered as a neutral information seeking question, 중립적이고 그 정보를 묻는 질문인 경우는 it will end in a falling pitch. 그런 경우는 여러분 어떻게 falling으로 내려서 해야 되겠죠. 올리는 게 아니라 이거를 물어보는 질문을 하려면 알겠습니까? 그다음, 어디가 10.1.3 falling rising intonation counter. 그럼 이건 뭐예요? falling 떨어졌다가 rising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정도가 더 크게 느껴지겠죠. 그렇죠? 떨어졌다가 올라가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rising을 더 크게 부각시키는 거예요. 그런 게 언제 있느냐? 두 번째 쪽 오른쪽 끝에 그러면 동의를 구하는 거예요. with reservation. reservation은 여기서 의구심을 나타냅니다. 알겠습니까? 예, 의구심. 동의를 하지만 의구심이 있는 경우 밑에 you can do it that way, you can do it that way. 내려다가 올라갔죠? you can do it that way. 야, 너 그런 방식으로 해도 되겠니? 랑 같은 거예요, 사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어떤 때?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저한테 와서 이제 묻는데 선생님 올해 저 시험 보는데 TG 한 번 수업 듣고 복습 한 번만 해도 붙을 수 있겠죠? 이렇게 했어요. You can do it that way. 제가 영어로 그냥 그렇게 해서 지나갔어요. 그럼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구나 하지. 문맥 그대로 you can do it that way. 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런 방식으로 오케이 한 번만 보자. 미친 거지 이러면. 이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됐죠? 그다음 밑에는 여러분 한번 거기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 10.1.4 Rising Falling Intonation Counter. 결국은 falling 동그라미 하강을 강조하는 거예요. 위에 달라 10.1.3에서 rising의 동그라미 결국은 rising을 강조하는 거고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23번 A That's wonderful 이렇게 돼 있어요. You can't do that. 그러면 얘는 그 위에 23번 바로 위에 오른쪽 끝에 approval 찬성 승인 그죠? disapproval 반감 이런 걸 나타낼 때 쓴다. 됐죠? 예. 별다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level intonation은 뭘까? level은 여기 보세요.
평평한 걸 얘기하는 거. 이렇게 타고 내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요? 런던 인터내셔널 첫 번째 줄 가운데 그것이 which marks a moral or sarcastic attitude. 그래서 이게 지루해하는 혹은 또는 비꼬는 attitude. 어떤 때 아예 관심 없음을 나타낼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John will be at the party 이렇게 되는 비해 great 이게 아니라 great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뭐예요? 별 관심 없는 거예요. 그렇든지 말든지 이해하셨어요? 그냥 기본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패턴이 지금 다 끝났는데 여러분 이걸 어떻게 두시면 되냐면요. 그냥 외우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억양곡선을 따라서 읽어보시고 아까 포인트 정보 있죠. 이런 거 몇 가지 보고 평소문에서 넘볼이 일반적인 거다. 저라면 이런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겠어요. 나중에 헷갈리지 않게. 라이즈 올라갈 때는 끝에 살짝만 올리는 것이 그게 일반적인 거고 그냥 외우지 말고 끝에 확 올리면 그럼 놀랍이나 일반적인 사람 맨날 그렇게 놀라고 살아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앞뒤다. 이렇게 뭔가 자기 나름대로 이해를 하실 것 됐죠? 그러면 오른쪽에 시험에 나왔던 거 보겠습니다. 10점이 세줄 내려와서 가운데쯤에 넘어 숫자 1이 엔드 케이스 너무 피치 그게 제일 낮은 거 2가 너무 피치 그 다음에 3이 하이 피치 그러니까 숫자로 피치 음정의 높낮이를 표시했죠. 그렇죠? 1이 낮은 거고 3이 제일 높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A번 읽겠습니다. Do you know him? 그걸 아니? 했더니 Do I know him? Do I know him? 2, 3, 2 패턴으로 읽으라고요. 이렇게요. Do I know him? 2, 3, 2 됐습니까? 네. 그럼 이건 뭐야? He's my brother. 그걸 아냐고? He's my brother. 당연히 알지. 대부분 내 동생이 형이 어쨌든 brother는 뭐 우리말로는 형이지 동생이지 그것은 알 수 없고 알겠습니까? A번에 B번 문장 Do I know him? 2, 3, 2가 써있는 거는 앞에 배운 것 중에 무엇입니까? 자, 마스크 벗고 있는 계신 분들은 이 모양이라도 뻥긋거려 보시라고요. 뭔지 내가 봐야지. 좋아, 그러면 에코야 리피트예요. 에코 1 손가락 하나, 리피트 손가락 둘, 하나 둘 셋. 다 하네. 힘들어. 어떻게 눈치챘지? 애들과 잘 가르쳤잖아. 미안해요. 위에 또 유 동그라미, 그 밑에 또 I 동그라미. 다시 그거 자기 말로 바꾸면 에코 이런 건 쉽게 이해가 된다고요. 조심할 거는 어떤 사람이 이거 두 개를 구분 안 한다고 했어요. 그냥 둘 다 repeat question, 에코 없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쓰기도 하고. 됐어요 그러면. 그다음 6번. Let's go back to classroom. 이거 평소문 여러분 마지막에 classroom 나다라에다가 이렇게 감사 죽으면 B. 이건 뭐야? It's time for class to start. It's time for class to start. 이렇게 했어요. 2에서 3으로 마지막에 올렸어요. 뭐죠? 문장 자체는 평소문인데 평소문의 인토네이션 변화를 주어서 일종의 의문문처럼 이렇게 쓴 거죠. 그렇죠? 그러면 클래스룸 이제 교실로 가야지. 그러면 교실 가는 시간인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B 밑에 인더 언더 B에서 아까 B에서 B does not state that the class will resume very soon. 곧 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but B states that he is unaware. 알지 못하는 that the class will resume very soon. 다시 시작하는 거 알지 못해서 아까 제가 우리말로 얘기했잖아요. 벌써 시작할 시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똑같은 거죠. C, 그 바로 밑에 1번이죠. Let's go somewhere this summer. This summer, somewhere 여러분. I 그렇게 읽으면 밑에요. Where do you want to go? Where do you want to go? 2, 3, 1이요. 아까 제가 했죠. Where? 동그라미. WH question. 일반적인 경우에 끝을 내려야 된다. 그러니까 2, 3, 1 억양 패턴을 가져야 되는 거 맞죠? 그랬더니 밑에 Do you want to go to London or Paris? 2, 3, 2, 3 두 개 다 끝에 올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open alternative choice예요? 아니면 close예요? 오픈이지 열려있는 거지. 어디든 가자라는 거지. 런던 갈까? 파리 갈까? 어디라도. 뭔 말인지 알겠어요? 보통 남편들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와이프가 이제 어디 여행도 못 가고 맨날 남편 바쁘니까 이제 달래주는 어디 갈까? 우리 런던 갈까? 파리 갈까? 어디라도 가자. 그러면 세계 일주 가자. 그건 좀 뭐지 이러죠. 자, 그 다음 넘겨봅시다. 402페이지. 지루하죠? 어쩔 수 없어. 이거 뭐 그래도 다 봐야 돼. 시험에 나온 거니까 체크를. 그래서 혼자 계속 내가 이렇게 모노드라마 하고 막 이러니까 그래 이렇게 하시고 들으세요. 좀 덜 지루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그럼 여러분 이거를 딱딱하게 다 그냥 혼자 계속 억양해가지고 읽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듣겠어? D번. We might need to go the while to escape from this hazard. Are you certain? Are you certain? 2, 3, 2 확실해? 이런 거요. Are you certain? 그러면 2, 3, 2로 이렇게 읽으면 확실성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에요. 알겠어요? 그 밑에 써있어요. 확실성이 없다. 2번 볼게요. What time is it now? 끝에 내려야 돼요. 앞에 what 동그라미 WH 켰죠.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기서 what time is it now? 했더니 밑에는 오히려 What time is it now? 몇 시냐고? 이런 거죠. 이럴 때는 지금 시간 물어볼 때냐? 뭐 이런 맥락에서부터 많이 씁니다. 그죠? 네. 그래서 그 밑에도 묻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간을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시간을 물어서는 안 된다. 지금 시간 물어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 됐어요? 네. 그 밑에 설명이 다 있습니다. 25번 보겠습니다. 요거 잘 봐야 돼요. Did you cook dinner? 이게 일반적 의문문이에요. 그죠? Did you cook dinner? 이렇게 했어요. 26번. 다음 cook dinner? 평소문으로 끝으로 올려서 물어본 겁니다. 됐죠? 그랬더니 오른쪽 27번. 다음 cook dinner? 다음 cook dinner? 이렇게 했어요. 됐어요? 나도 상황이 안 되니까 억지로 하려니까 좀 되게 우스꽝스러운 것 같아. 했다고 상상을 했는데 다음 cook dinner? 이게 낫겠다. 다음 cook dinner? 좀 더 자연스러워졌나요? 나 지금 최선 다하고 있는 거야. 자, 다음 cook dinner? 이거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어요? 탐이 요리를 했다고? 그러니까 평소에 요리를 아예 안 한다든가 요리랑 맛이 없다든가 놀랍, 불신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있겠죠. 이거 시험에 나왔어요 이게. 요 부분이. 알겠어요? 밑에 있죠. 27번 밑에 정가운데 surprise on the line, disbelief on the line. 그걸 때 쓰는 겁니다. 그 다음 28번에 위에 두 줄 올라서 오른쪽 끝에 화살표가 이렇게 한 개가 있고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거기 볼게요. 한 개가 means falling intonation이고 화살표 두 개를 내리는 쪽으로 되면 means extra emphasis on stress syllable. 좀 더 강조해서 더 강하게 이해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capital letter means stress syllable. capital letter 된 것이 강세받는 syllable이 있는 단어를 다 표시하는 거고. 그러면 외국인 학생이 28번 배경 백그라운드부터 줄게요. 외국 유학생이 도서관에서 이제 책 배우려면 카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신청서를 요청했고 네이티브 어시스턴트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그 도서관에서 일하는 그 친구는 그 친구로부터 잘못된 폼 양식 서류를 받은 거예요. 외국인 학생이. 그래서 28번 외국 학생이 그 도서관 그 친구한테 얘기합니다. Excuse me, you have given me the wrong form. 이렇게요.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맨 밑에 29번. Excuse me, you're giving me the wrong form. 이런 정도로 해도 되죠. 여러분 어디 가서 Excuse me 한다면 당신이 뭔가를 잘못 주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실수해서 미안해 이렇게 하는데 얘가 있는 거 Excuse me, you have given me the wrong form. 이해하셨어요? 이렇게 화가 난 거죠. 그럼 상대방도 억양 패턴이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얘 열받았구나. 근데 learning assistant이 sorry, I gave you what you asked for. 난 네가 요청한 걸 이렇게 줬을 뿐이다. 근데 그다음에
dictated appeals to others in the queue for support. 이게 무슨 얘기예요? 대기 행렬에 다른 사람을 이제 도와주려고 여러분 이제 이런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고 짜증니까 이상한 억양 패턴으로 이제 그렇게 나오니까 기분 나쁘게 하니까 그냥 된 거다고 다른 사람 도와주려고 이렇게 모션을 취하는 거. 그랬더니 왜 그러세요? No, it is the wrong form. 아니야, 진짜 잘못된 양식 준 거거든. 뭔 말인지 알겠어요? 또 화를 내요. 그러니까 RS는 okay, there's no need to be rude. 그렇게 무리하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래서 29번하고 대비해서 이렇게 억양 패턴이 감정을 아까 드러내고 할 수도 있다고 했죠. 예, 그러면 강세 출국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터네이션이 끝났습니다. 됐죠? 그러면 이렇게 끝났고 그 다음에 우리 어디로 가냐면 415페이지. 이제 형태론인데 형태론 415페이지까지는 지난달에 했습니다. 알겠죠? 네, 수업을 안 들으셨다면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고 419페이지는 잠깐 보시면 morphological analysis에서 단어가 주어졌을 때 그보다 더 작은 단위인 morpheme이 무엇인지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냥 가볍게만 읽으시면 되고 크게 시험에 날 건 없어요. 의문은 다 끝난 겁니다. 이제 의문은 아까 그걸로 인터내셔널 마지막이고 이제 형태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 이제 쭉 해야 될 건 이제 나머지 부분 싹 다 하면 돼요. 이 뒷부분 지난달에 안 한 거 420페이지 뒤에 1번 보세요. 1번은 adjective야. ugly, uglier, ugliest 이렇게 돼 있죠. 단어를 이렇게 딱 몰아보면 ugly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추한 뭐 이런 뜻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기본 morpheme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세상에 있는 단어를 데이터를 다 형태로 하나씩 뭐냐면 그걸 수집해서 같은 모양새 된 것들 쭉 열거를 해보고 그것의 원래 원 단어이잖아요. 그게 무엇인가 morpheme.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또 뭐 파생, derivation 파생이 되겠구나. 이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과정 찾아가는 거다. 그 끝. 그러니까 이거 뭐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421페이지. words and morphemes. morpheme은 형태소예요. 형태소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의 단위. 메모하세요. 형태소의 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최소 단위. 즉 더 이상 좁힐 수 없어요. 단어에서 가장 기본되는 거예요. 그 영어로 간단히 표현하면 smallest meaningful grammatical unit 뭐 이런 표현들이 이제 뭐 질문에서도 나올 거예요. smallest meaningful grammatical unit이라고 합니다. 밑에 팁박스 밑에 첫 번째 단어가 줄거진데 the study of word formation 단어를 어떻게 만드는지 형성 and word structure 단어의 구조를 연구하는 것이 is called morphology. morphology의 기본적인 것이 형성. 지난달에는 우리 뭐 했어요? 그래서 back formation이다, acronym이다, compound다. 그게 word formation이었잖아요. 기억하세요? 그다음 또 word structure 단어 안에도 구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영어학에서 구조를 연구하는 두 가지 큰 학문이 통찰하라고 바로 morphology. 구조와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뒤로 넘기세요. 422페이지. 우리 3시 50분에 끝나야 되죠? 조금만 더 하고요. 오케이. 3.1 words. 단어들은 첫 번째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언어적 단위고 보통 혼자서 사용될 수 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얘기해요. 근데 단어는 특징이 있는 게 단어는 보통 품사를 가집니다. 이게 전치사이다, 동사이다, 명사이다. 3.1.1 word knowledge. 단어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단어 지식. 즉 우리 머릿속에. 나중에도 한번 얘기하겠지만 렉시컨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게 이제 어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사전 뭐 이렇게. 이 사전은 딕셔너리라고 그럼 딕셔너리 쓰면 되지 왜 렉시컨이라는 말을 쓰냐? 렉시컨은 우리 머릿속에 있는 사전을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엄밀한 단어의 그 정의를 얘기해 드릴게요. 알겠어요? 우리 머릿속에 1번 같은 데이터 정보가 있어요. 뭐 어떤 단어를 보면 pronunciation 발음을 할 줄 알고요. 네이티브를 기준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발음을 할 줄 알고 뭐요? orthography, 철자법, 그걸 어떻게 철자를 써야 되는지 B, morphological property, 단어 안에 들어있는 morpheme 정보가 무엇인지 C, syntactic properties, 이거는 품사를 얘기하고 여기서 connotation, 단어를 보면 연어, 즉 앞과 뒤에 어떤 단어는 꼭 픽스돼서 같이 써야 되는 것들이죠. 그런 정보들이 있을 것이고 D, semantic properties including connotation, 함축, police미, 다이어, antonym, 반여, synonymy, 동여 이런 정보들이 자연스럽게 머릿속에 들어가고 E, register, 단어 사용력이라고 합니다. 단어 사용력이라고 번역하는데 register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히 얘기할게요. formal, informal. informal하게 쓸 수 있는 단어냐, formal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 register. and frequency, 빈도, 정보. 어떤 단어들 많이 쓴다. 우리말에 모국어를 하는 사람 우리도 그거에 대한 이런 정보들이 들어있듯이 영어도 그 네이티브 안에는 바로 단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맨 밑에 2번 데이터는 thematically. 우리는 2번 위에 두 줄로 가면 knowledge 다음에 줄여서 the relationship between words. 우리는 단어들 사이의 관계를 또 지을 수도 있어요. 저 단어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 보면 2번에 thematically 의미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다. journal, manuscript. 이해하셨어요? 그렇게 주제상으로. B. pronounce 우리가 단어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stop, stop, rock. 뭐가 같다라고 할 수 있어요. 한 단어 앞에 보고 답해 보세요. stop, stop, rock. 뭐가 같아요? 음악론에서 배웠잖아. 그렇지, rhyme이라고 해야지. 이해하셨어요? 오케이. 그럼 맨날 그 랩 노래도 좋아하고 그거 맨날 들어서 뭐 라임 맞춘다고 뭐 하면서 영어로 라임으로 보면 왜 그렇게 맨날 음악론에서 라임을 그렇게 많이 들리는지 좀 이해가 안 되지만 오케이. 자, bless you. 자, 그다음 의미적으로는 서로 관계가 없고 단지 소리적으로 그 라임이 관계 있다는 거 B가 보여주는 거고 C. morphological. 이건 뭐야? 전부 다 끝에다가 뭐야? 루트는 다르고 전미사가 끝에 전미사가 텐션으로 전부 다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D. conceptually, pen, pop, steamer. 이거 그릇의 종류. 그죠? 그럼 conceptually, 개념적으로 관련 있게 단어를 우리가 묶을 수도 있고 social linguistically, 사회 언어적으로 단어를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dude, guy, man. 이런 것들이요. dude는 굉장히 인포멀하고 아주 옛날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요즘도 영화 보면은 가끔 아직도 dude, hey dude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야, 마, 뭐 이런 식 우리가 표현하면 뭐 그런 정도? 뭐꼭그 뜻이라기보다는 알겠습니까? 예. 이러면 포멀이냐 인포멀이냐 사회적 지위 관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쓰는 용어도 드러나죠. 그렇죠? 그런 게 보일 것이고. 어쨌든 그다음 423페이지 3.1.2 content words and function words 내용어하고 기능어. 그러면 조심 내려와서 그 다음 단어에 nouns, verbs, adjectives, and adverbs 언더라인 꼭 기억하세요. 이것들이 content words입니다. content words는 한 줄 건너뛰어서 세 번째 줄 지난 교시 content words are sometimes called 이거 뭐야? open class word 즉 명사 같은 거 계속 새로운 명사가 생겨납니다. 맞죠? 그 다음 3번에 있는 건 conjunction, preposition, article, pronouns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function words에 속해요. 바로 밑에 지난 교시 있죠? 정가운데 function words. function words는 open이겠어요? close겠어요? close, 닫힌 close, function 기능어. 전치사가 새로 추가돼요. 필요하다면 그럴 수 있지만 뭐 그냥 엄청나게 여러분 모르는 전치사가 계속 나타나지 않죠. 관사는 정관사 그다음 부정관사 정관사 더하고 부정관사 끝. 제가 이해하셨어요? 그런 식으로. 그 다음 닫힌 클래스라는 수가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그냥 간단히 언급할 내용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면 되고 정말 재미없어요. 424페이지. 재미없는 것까지만 딱 끝내고 잠깐 쉬었다가 재밌는 거 하자고요. 오케이? 일단 거짓말이라도 그렇게 해봐야지. 자, 3.1.3
뭘까요? 3.1.3에 있는 거 onomatopoeic words라는 거 의성어요. 의성어. 자, 한국어 꽃기호, 닭이 울면 꽃기호 뭐 이런 식으로 하죠. 영어 밑에서 두 번째 줄 잉글리시 다음에 뭐라고요? 그그 나가요? 돼지 우리는 꿀꿀. 그래서 돼지는 조금 낫긴 한 것 같아. 닭도 그러면 꼬꼬대 이렇게 하는 거 걔네들이 표현하는 식으로 하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의성어는요. 자, 저도 어릴 때부터 10살 때부터 영어를 했고 외국 가서도 공부를 하고 영어로 계속 쓰다 보니까 나중에는 영어로 생각하면서 영어로 글을 쓰고 그냥 우리말로 생각하지 않고 영어로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그 단계까지 가도 그게 거의 제 맥스치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외국인으로서 구사하는데. 근데 그러면 느낌이 확 사냐? 아니요. 우선은 그게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나고 자라면서 그 모국으로서 또 하는 거 그 차이점 한계는 또 분명히 있긴 한 것 같아요. anyway, 그렇다. 그 다음 3.1.4 lexical gaps. 이거 뭐야? 어휘적 갭이 있다라는 거. 존재하지 않는 단어라는 뜻이에요. 이거 lexical 갭이. 어휘로는 존재하지 않는 거. 단락 3개 내려와서 지나가죠. possible wording 근데 보세요. A possible wording contains the phonemes and sequences that obey the phonotactic constraints of the language. phonotactics 우리 배웠죠. 음소 배열. 즉 어떤 단어들은 음소 배열을 여러 obey 준수하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그런데 음소 배열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지만 어휘로 존재하지 않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더 쉬운 얘기하면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아 그 단어를 무슨 뜻을 부여해서 쓰고 있지 않아. 그래서 그거를 그다음 두 번째 줄 actual occurring word 실제 존재하는 단어들. 그래서 union of possible word with a meaning. 그래서 의미를 가진 가능한 조합의 단어. possible words without meaning. 조합은 가능한데 의미가 없는 단어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예. 그것이 sometimes called 그걸 뭐라고요? nonsense words. 예. 의미가 없으니까 단어는 단어로 존재할 수 있지만 nonsense다. 예.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지나가시 그걸 accidental gaps in the lexicon. 예. 그걸 바로 우연한 공백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그거를 lexical gaps라고 합니다. Those words such as crap, crook 이런 것들 읽을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nonsense words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옆에 accidental gap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crap, crook 이런 단어는 발음상으로도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한데 아직 의미가 없죠. 그러면 50년, 100년 혹은 시간 지나서 뭔가 그런 단어가 또 필요한데 이 단어를 쓸 수 있으면 거기 의미가 부여져서 그때는 이게 이제 nonsense word가 아니라 의미를 부여받은 단어가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 단어가 두 번째 줄 가운데 impossible words가 있어요. 이번에 불가능한 단어, 불가능한. 아까는 단어로 존재할 수 있지만 뜻을 갖고 있지 않은 거고 이건 단어 자체가 안 돼요. such as unsistent. 선생님 될 것 같은데 안 돼요. lineosity 안 돼요. impossible but not non-existing words예요. 됐습니까? 아까 선생님 될 것 같은데요. 예, 될 것 같지만 non-existing words라고요. 그 옆에 보면 such as 왜요? 거기 magnificent, 그 다음에 or disobvious 이런 거요. distrustful. 그러면 the letter of block owing the presence of more magnificent. 이런 것들은 more magnificent은 쓰고 그 다음에 non-obvious를 쓰잖아요. 원래 있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magnificent라고 끝에 er 붙은 거 비교급 이렇게 써도 될 텐데 안 돼요. more를 붙여서 쓰는 게 있으니까 위에 거 disobvious 안 되는 게 non-obvious를 쓰고 있는 게 있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존의 단어가 있으니까 같은 뜻의 단어를 또 만들어 쓰지 않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알아두세요. 그런 용어를 학자들은 이런 걸 blocking effect라고요. blocking effect. 차단 효과라고요. 차단 효과. 예. 이 차단 효과가 있어야 돼. 즉 기존 단어가 그 새로 어떤 단어를 또 만드는 걸 막 차단시키는 거예요. 기존 단어가. 왜 그래야 돼요? 그게 없으면 이런 차단 효과가 없으면 누군 unsystem을 쓰고 누군 아까 거기 disobvious를 쓰고 누군 non-obvious를 써요. 이런 식으로 계속 추가해요. 구성원들끼리 의사소통이 가능할까요?